다이아몬드는 아름다움과 단단함의 대명사이자 사랑과 결혼의 순수성 및 영혼성을 상징하는 보석이다.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으나 지금은 대중화되어 결혼식 예물로도 흔히 쓰인다. 다이아몬드는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며 현재 아프리카, 러시아,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연간 약 13만 캐럿이 생산된다. 비교적 많은 양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는 왜 비쌀까? 먼저 다이아몬드 시장의 구조를 알아보자. 드비어스나 알로사 같은 회사가 러시아, 아프리카, 캐나다 등지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낸다. 이렇게 캐낸 다이아몬드 원석은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나 경매 등을 거쳐 벨기에 안트베르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옮겨져 연마된 상태 다이아몬드 나석이 된다. 이렇게 반짝이는 보석의 모습을 갖춘 다이아몬드 나석은 티파니, 까르띠에 등 유명 보석 회사를 거쳐 더욱 화려한 다이아몬드 완제품으로 소비자 앞에 진열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고난도의 수작업으로 인해 때로는 불합리한 독점에 의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다이아몬드는 섭씨 900에서 1300도의 초고온과 45에서 60kB의 초고압의 조건이 갖춰진 지하 150에서 200km 지대에서 생성된다. 특히 보석으로 더 가치가 높은 E형 다이아몬드는 일반 다이아몬드에 비해 훨씬 깊은 지하 360에서 750km 지대에서 생성된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지하 13에서 15km 채굴이 한계다. 최대 750km, 최소 150km 지하 속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캐낼 수 있을까? 답은 화산활동이다. 화산활동으로 지하의 마그마가 다이아몬드가 함유되어 있는 kimberlite를 지표로 운반한다.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를 뿜어내는 화산이다. 아쉽게도 모든 화산이 다이아몬드를 분출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kimberlite 화산활동은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나 인류는 직접적인 분출을 목격한 적이 없다. 다이아몬드를 뿜어내던 화산활동은 인도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었다. 1차로 마그마와 함께 지표면으로 올라온 다이아몬드는 화산 내부와 주변에 쌓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며 바람과 물에 의해 다이아몬드는 강이나 바다로 밀려가 쌓였다. 강도가 매우 높은 다이아몬드는 풍화작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강이나 바다에 쌓였다. 기원전 인도를 중심으로 생산되던 다이아몬드가 인도에서 고갈된 후 다이아몬드 생산의 중심은 아프리카를 거쳐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으로 이동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가 생산되고 있다. 다이아몬드 1캐럿을 얻기 위해서 약 250톤의 광석을 캐야 하며 캐낸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은 품질이 낮아 대부분 공업용으로 쓰이고 20에서 25% 정도만 보석으로 쓰인다. 전 세계의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25%를 생산하는 보츠와나의 지와냉 광산은 드비어스가 운영하는 광산으로 개미가 찾아준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유명하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남부 아프리카 지와냉 지역에서 개미들이 쌓아 올린 개미 언덕이 유난히 반짝였다. 현재 세계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지와냉 광산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kimberlite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개미들이 땅속 20에서 30m를 파내려가 물을 취하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미세 입자가 개미의 몸에 묻어나온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다이아몬드 채굴 방식으로는 땅을 둥그렇게 파내려가며 채굴하는 방식이 있고 나미비아 슈페르게비트 광산처럼 마치 바다에서 시추하듯 하천이나 해안에서 채굴하는 방식도 있다. 바다 위에 배에 설치된 거대한 진공 파이프를 이용해 해저에서 다이아몬드가 풍부한 챔전물을 빨아들이는 방식이다. 갓 산출된 천연 상태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금강석으로 불리며 전혀 아름답지 않다. 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 중 가장 단단한데 세공 기술이 부족한 고대 사회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세공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고대 사회에서 보석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다이아몬드의 분자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인 탄소 원자 4개가 정사면체로 결합해 상하 좌우로 끊임없이 반복된 구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
고대 인도 아라비안 나이트 속 신바트도 그 아름다움에 반한 다이아몬드. 하지만 벨기에의 한 보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이아몬드는 세공하기가 어려워 더욱 귀했다. 벨기에 플랑드르의 유대계 보석상 로드비크 반 베르켐이 1456년 스카이프라는 다이아몬드 절단 기계를 개발하여 다이아몬드 세공의 기술 혁신을 이뤘다. 베르켐이 개발한 빠르게 도는 둥근 연삭기 날에 다이아몬드 가루와 기름을 섞어 바른 스카이프는 현대 다이아몬드 세공 기법의 기초가 되었다. 베르켐의 업적을 기려 오늘날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최대 번화가 메이르 거리 초입에 아기 천사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손에 든 베르켐의 동상이 있다. 이후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벨기에는 다이아몬드 거래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벨기에 안트베르펜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의 86%를 가공하고 다이아몬드 나석의 50%를 거래하는 등 오늘날 다이아몬드의 가공과 유럽 내 유통의 중심지다. 세공 기법이 날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숙련된 전문가의 수천 번의 손길이 필요한 다이아몬드의 고난도 세공 작업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 독점은 시장과 가격을 교란시킨다. 20세기 다이아몬드 시장은 드비어스의 손에 있었다. 1902년 드비어스의 설립자 세실 로즈가 사망했을 때 드비어스는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90%를 지배했다. 1800년대 중반은 제국주의의 시대였다.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 열강의 침략을 받았고 약 400년간 12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머나먼 아메리카로 끌려갔다. 그 선봉에 드비어스를 만든 영국인 기업가 세실 로즈가 있었다. 1867년 남아프리카 오렌지강 근처에서 21.25캐럿의 유레카 다이아몬드와 1869년 83.5캐럿의 남아프리카의 별이 발견되면서 빛나는 보석을 차지하려는 유럽 열강의 경쟁은 심해졌다.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를 더욱 피로 물들였다. 1871년 세실 로즈는 네덜란드 이주민 형제로부터 드비어스 광산을 매입했다. 1880년에는 로스차일드 일가의 지원을 받아 드비어스 광산 회사를 차렸다. 로스차일드의 자본을 기반으로 세실 로즈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광산을 사들였다. 1872년부터 남아프리카에서 매년 1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쏟아졌다. 1902년에는 에른스트 오펜하이머가 새로운 대형 광맥을 발견했다. 세실 로즈는 다이아몬드의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1892년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를 결성했다. 1892년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급감하자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를 통해 공급량을 줄여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유지시켰다. 오늘날까지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는 유지되고 있으며 영국 런던에서 채굴업자, 세공가, 판매자 등이 모여 매년 10여 회의 비밀회의를 통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한다. 철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서나 계약금도 없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896년 세실 로즈는 자신들의 독점을 무너뜨릴 유일한 위협은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는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승승장구하던 드비어스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요는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1938년 호주, 시베리아, 북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되면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폭락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석의 주요 소비자인 귀족 시장이 사라졌다. 새롭게 부상한 중산층은 구매력은 있었지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진 않았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에 관심이 없었다. 드비어스의 사업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렸다. 드비어스는 기존 유럽 시장에서 벗어나 급성장 중이던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1947년 드비어스가 내놓은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슬로건은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영원한 사랑에 비유하며 세계인의 약혼과 결혼 풍속을 바꾸어 놓았다. 1950년대 미국은 풍요로운 사회로 불리며 1970년까지 황금기를 누렸다.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성공의 정점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했다. 다이아몬드는 미국인이 동경한 풍요로운 교회의 정원 생활과 잘 맞아떨어졌고 미국판 신흥 귀족 계층을 상징하는 보석이 되었다. Happy anniversary. The Diamond Anniversary Band. Tell her you'd marry her all over again. You sure can pick an appetizer.
흥미로운 점은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를 사세요가 아닌 그냥 다이아몬드를 사세요라고 광고했다는 점이다. 어디에서 다이아몬드를 사든 모두 다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를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말했지만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다. 다이아몬드는 1기압의 상온에서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 놔두면 안정적인 물질인 흑연으로 변한다. 20세기 후반부터 드비어스는 독과점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과 함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8년에는 허위 광고, 인권 침해, 다이아몬드 가격 담합 및 불법적인 다이아몬드 공급 독점 등의 혐의로 2억 9,500만 달러를 배상했다. 2001년 러시아의 국영 다이아몬드 기업 알로사와 드비어스 간 체결된 비밀 계약에 따라 드비어스는 매년 8억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알로사로부터 구매해서 가격 담합을 꾀했다. 그러나 2006년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제재를 당해 거래가 전면 중단되며 독점 체제가 붕괴되었다. 하지만 드비어스는 여전히 건재하다. 기존 다이아몬드 원석 채굴과 유통뿐만 아니라 LVMH와의 합작회사였던 드비어스 주얼러스와 포에버 마크 등 완제품 시장까지 진출했다. 게다가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구리, 백금, 석탄 등을 채굴, 유통하고 있다. 2019년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매출은 40억 4천만 달러에 달해 2위 러시아의 알로사의 32억 7천만 달러를 제치고 업계 1위를 탈환했다.